아무리 준비를 철저하게 한다 해도 이삿날 되면 진짜 정신없잖아요. 근데 이사하다가 정말 빵당한 일을 겪으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제보자가 지난달 30일에 서울 강동구에서 이사를 하는데 짐이 많다 보니까 짐의 일부는 집 앞에 쌓아놓고 본인은 또 다른 이사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삿짐 업체 직원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그 짐을 쌓아놨는데 어떤 할머니가 와서 짐을 건드리고 있다. 이런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할머니라고 하니까 그렇게 막 위험하다는 생각이 잘 안 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지금 갈 수가 없으니까 그 할머니 그렇게 못하시게 막아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놓고 또 이사를 다 한 겁니다. 이사를 하고 나서 이삿짐을 풀어보는 순간 이 제보자가 경악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 이삿짐을 풀어보고 경악을 했다? 아니 김현주 평론가 무슨 이삿짐에 대체 무슨 일이 생겼길래 경악을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멘붕에 빠진 거죠. 이삿짐을 풀어보니까 그 이삿짐 안에는 뭐 옷도 있고 뭐 세간살이도 있었겠지만 요즘 또 젊은 사람들은 전자기기가 많잖아요. 전자기기의 전선이 전부 다 잘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정말 뭐가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저 모습인가 봐요. 그렇죠. 줄이 하나도 없잖아요. 진짜 봐봐. 헤어드라이어도 보세요. 진짜 줄이 끊겼는데 대박 사건. 멀티탭도 그냥 그 본체만 있고 줄이 연결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인한테 그 CCTV를 좀 보자고 해서 그걸 들여다봤더니 더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혹시 이담 아나운서 제가 요즘 기계치긴 합니다만 혹시 저거 무선 헤어드라이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도 사진 보고는 무선 헤어드라이기, 무선 고데기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멀쩡하게 선이 있던 것들이라고 합니다. 제보자가 CCTV 영상을 확보를 했는데요. 영상을 보면은 어떻게 된 일인지 아실 겁니다. 함께 보시죠. 어떤 모습이 담겼을까요? 건물 입구 옆에 이삿짐이 쌓여 있죠. 어디선가 할머니 한 분이 나타나더니 자, 이삿짐을요 가까이 가시죠. 그러더니 뒤적이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뭐가 들었나 한번 보시는 것 같죠? 그러더니 자리를 떠나는데요. 잠시 뒤에 또 다른 할머니가 나타나십니다. 자, 그러더니요. 자, 아까 그 할머니도 같이 나타나신 거죠? 합심해서 이삿짐을 또다시 뒤지기 시작하십니다. 뒤적뒤적 하는 거죠. 자, 망을 보는 듯 한 바퀴 뭐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기도 하는데요. 그러고는요. 저기에 이제 생필품 같은 것들도 있었나 봐요. 롤 휴지 같은 것도 있었을 텐데 이런 휴지 같은 것들을 이제 짚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짐들을 막 꺼내기 시작하죠. 저 휴지입니다, 저거. 저 휴지를요, 머리에다가 자 이게 해주죠. 이렇게 하고 일단 먼저 오셨던 할머니 떠납니다. 그리고 다른 할머니는 그 뒤에도 짐을 한참을 뒤적입니다. 그때요, 이 건물에 사는 이웃 한 분이 나옵니다. 할머니에게 뭐 하시는 거냐며 따져 묻는데요. 이 할머니, 이거 내 짐인데? 라고 하십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물건을 더 챙기고 있습니다. 야, 아니 근데 진짜 저 CCTV 상의 두 할머니의 행동을 보면 뭔가 다급함이나 뭐 망설임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진짜 누가 보면 할머니께 그런 대화하는 거 같잖아요. 나 여기 이거 저기 못 쓰는 거 이리 와봐. 가져가. 아이고 두루마리도 화장지도 있는데 이거 나 주는 거야. 가져가. 지금 이런 상황 같기도 해요. 박선배 변호사님. 우선 할머니 한 명은 휴지, 종이컵 등의 생필품을 훔쳐 사라졌고 또 다른 할머니는 갖고 있던 가위로 가전제품 멀티탭의 전선을 잘라서 챙긴 뒤에 유모차에 싣고 사라집니다. 결국 할머니 두 명이 훔친 물건은 태블릿 PC, 캠핑용품, 휴지, 종이컵, 멀티탭, 전선 등입니다. 사실 두 사람 삼각대, 침낭, 이불, 옷가지 등도 훔쳐가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업체 직원에 들켜서 이 물건들은 내버려 두고 갔습니다. 아니 심지어 주민인지 어떤 분인지 몰라도 옆에 와서 할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는데도 이거 내 짐이야. 진짜 기가 막힙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 주민이 뭔가 이상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할머니 모습이. 뭐 하시는 거냐고 이러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이거 내 짐이다 라고 했는데 그 이웃 주민이 느끼기에는 영 이상하게 느껴졌다는 거죠. 누구 짐인지는 모르지만 왠지 이상하게 느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삿짐 업체 그 직원을 찾아서 그분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바람에 저 할머니가 유모차에 무슨 뭐 옷까지 이것저것 챙겨놨었는데
이삿짐 업체 직원이 오니까 그제서야 다시 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유모차에 집어넣었던 건 다시 돌려줬지만 이미 뭐 전선이라든가 다른 것들은 챙긴 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1차로 한번 쑥 훑어간 뒤에 지금 2차 때는 그냥 적발되니까 놔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요, 김현주 평론가님, 저렇게 이제 밖에 쌓아놨잖아요. 요만큼이라도 혹시 이거 버리는 물건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그랬을까요? 그런데 제보자 입장을 들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허.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곳은 이제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 짐이랑 이렇게 헷갈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쓰레기로 오인할 가능성이 적다면은 이거는 좀 고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제보자가 이제 피해 금액이 뭐 태블릿 PC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100여만 원은 훌쩍 넘어간다. 아이고. 이렇게 이제 밝히기도 해서 더 마음이 아프네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 이사하다가 갑자기 날벼락 맞은 셈이잖아요. 혹시 피해자가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거 그냥 넘길 일은 아닐 것 같은데 경찰에 신고는 했을까요? 실제로 제보자는 이 사건이 벌어진 그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특히 태블릿 PC의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상당히 커서 사건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또 제보자는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서 비방하려고 글을 올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이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올렸고 또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지 의견을 여쭙고자 글을 올린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 행위는 글쎄요, 뭐 어르신들이라고 봐주고 그런 사안은 아닐 것 같은데요, 박성배 변호사님? 두 사람이 합동해서 절취행위를 저지른 사안이라 특수절도죄가 성립하는데 특수절도죄는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해지고 벌금형이 따로 없습니다.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할머니들의 나이와 건강 상태일 텐데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좋지 못하다면 벌금형을 선고할 수는 없으니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단정할 수 없고 특히나 이 사건은 상당히 계획적인 데다 주변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피해자에게 적절한 배상을 하지 않는 이상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 배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요. 이거는 도저히 뭐 실수라고 할 상황이 아니라 영상에 고스란히 찍혔잖아요. 반성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값을 달게 받기 바랍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